우리나라 인구의 60% 이상이 한 번쯤 경험한다는 목 통증. 경우에 따라서는 목 통증뿐만 아니라 어깨 통증, 그리고 두통까지 심하다고 하는데요. 책도 디지털로 읽는 시대. 긴 시간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젊은 층의 목 디스크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광주 세우리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김태한 원장님과 함께 목 통증의 원인, 이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목 만들기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주변에 목 아픈 사람들이 꽤 있긴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60%가 넘는다고 하니까 수치가 꽤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목 통증을 호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목 통증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요, 심지어 한 10% 정도의 우리나라 인구가 만성적인 경부 통증을 가지고 고생하신다는 말도 있고요. 또 60, 70%가 일생 중에서 한 번 정도는 목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생활이 현대화되면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목을 숙이고 하는 생활이 빈도가 늘어나면서부터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목 통증을 호소하는 그 연령층을 보면요, 최근에 그런 스마트폰 등을 많이 사용하는 젊은 연령층에서 목 통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만 봐도 휴대전화 검색을 한다거나 사용하는 빈도 횟수가 많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목이 뻐근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 설마 목 디스크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목 통증을 호소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전부 다 목 디스크라는 병인 건 아니고요. 가장 흔한 것은 단순 경부통일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순 경부통이라는 것은 이렇게 목 디스크 질환같이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단순히 목 뒤 근육이나 인대가 긴장하면서 이렇게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이런 단순 경부통도 심한 경우에는 뒷머리나 등까지도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게 디스크 질환과 큰 차이가 있는 거는 이런 단수 경부통의 경우는 팔로 내려가는 통증은 동반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엎드려 있는 자세가 굉장히 안 좋다는 소리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단순 경부통을 유발하는 자세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순 경부통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근육이 잘못된 자세로 오래 있게 되면서 근육이 이제 자꾸 긴장을 하면서 유발되기 때문에 목을 오랫동안 내밀고 있다든지 과도하게 목을 뒤로 젖히고 있다든지 아니면 목을 돌린 자세로 오랜 시간을 지속되게 되면 이런 단순 경부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경부통보다는 목 디스크가 조금 더 병세가 진행된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목 디스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목 디스크란 병명은 없고요. 이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란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 목뼈는 이렇게 뼈와 그리고 관절 그리고 인대와 디스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디스크라는 것은 뼈하고 뼈 사이에서 이런 연송조직으로 쿠션 역할도 해주면서 또한 이 뼈와 뼈가 안 움직여지게끔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런 디스크의 역할인데요. 이런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서 퇴행성 변화를 겪는다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닳아지게 되면 그런 디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막을 뚫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앞으로 나왔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신경이 있는 뒤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신경근이나 척수 등을 압박하게 되면서 이렇게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 디스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부르죠. 목 디스크라고. 그 디스크가 빠져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통증이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신경이 눌리면 아무래도 아플 것 같은데 전형적인 증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목 디스크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하면 앞에서 말한 단순 경부통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뒷목이나 어깨,
견갑골 등의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동반해서 팔 통증이라든가 손저림 증상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허리 디스크랑 다르게 목 디스크의 경우에는 우리 척수신경을 누를 수가 있어서요. 이게 심하게 되면 감각 이상이나 보행장애 또 근력마비 같은 것도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럼 뇌가 과연 이 목 디스크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집에서 지금 TV 시청하고 계신 분들 혼자서 한번 나 팔절인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자가 진단을 고려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혼자 감별을 할 수 있을까요? 목 디스크라는 병은 이게 이제 혼자서 진단할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굳이 어떤 진단법을 얘기를 하자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렇게 팔로 저리는데 팔을 들어 올리거나 하면 그 저리는 증상이 호전되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픈 팔 쪽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했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이제 목 디스크를 의심하게 되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목이 아프면 목만 아파야 되는데 왜 팔이 저린 증상이 동반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목 디스크라는 게 앞에서 말했듯이 이렇게 뒤쪽으로 터져 나오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고 그러면서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 신경이라는 게 우리 목이 총 7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도 그 부위마다 그 하는 역할이 다른 신경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 4번과 5번에서 나오는 신경은 우리 5번 신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5번 신경의 경우는 우리 어깨의 감각을 지배를 하고 있고 어깨를 들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5번 신경이 눌리게 되면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어깨 쪽으로 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5번하고 6번 사이에 있는 디스크 이상이 오게 되면 이두박근이라 그러죠. 이두박근을 만드는 힘이 떨어질 수가 있고 손가락으로 따지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손가락에 이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 7번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삼두박근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손가락에 감각 이상이 올 수가 있고요. 이제 경추 마지막 번인 7번과 흉추 1번 뼈 사이에서 생기는 디스크의 경우에는 손을 피는 힘이라든가 이제 손의 안쪽에 있는 감각이 이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디스크는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도 상당히 증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이 저리는 증상이 있고 또 손에 마비가 있거나 힘이 안 들어가면 반드시 전문병원이나 그 신경외과 의사를 만나서 좀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방문하고 이학적인 검사들은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될까요? 이학적인 검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병원에 환자분이 오셨을 때 기본적으로 의사가 환자분을 만지면서 할 수 있는 검사인데요. 앞에서 말했던 자가 진단과 많이 비슷합니다. 즉, 고개를 젖혔을 때 통증이 유발되는지 아니면 이제 유발 검사라고 해서 디스크가 의심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팔에 통증이 유발되는지 또 반대로 어깨를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대개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 60-70% 정도에서는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봐서 디스크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상학적 검사는 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이제 이렇게 이학적인 검사를 했을 때 이제 디스크가 탈출된 게 가장 의심이 되면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검사는 이제 경추 MRI를 찍게 됩니다. 물론 그 외래 오신 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CT 얘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CT는 어떻게 보면 엑스레이랑 비슷한 검사인데 3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MRI를 찍어서 경추에 있는 신경이 디스크가 얼마나 터졌고 그 터진 거에 의해서 신경이 얼마나 심하게 눌려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경추 MRI 검사를 꼭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목 디스크라고 불리우는 그 디스크 탈출증과 또 협착증이라는 병이 서로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원장님? 많은 분들이 외래에 오셨을 때 목 디스크라는 병하고 이제 협착증이라는 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많이 묻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협착증이라는 병은
상당히 갑자기 생긴 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착증이란 병은 그 사람이 퇴행성 변화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오래 쓰면서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고 디스크뿐만이 아니고 인대나 다른 뼈 같은 구조물들이 자라나게 되면서 신경이 내려가는 통로가 좁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목 디스크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 디스크가 뒤쪽으로 터져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크가 심하게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협착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협착증이 있는 사람들에서 디스크가 생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는 협착증과 디스크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정확하게는 디스크라는 병은 이제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협착증은 꽤 적어도 몇 년 가까이 알아왔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병세가 좀 심해지면은 척수증이라는 것도 생길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척수증이란 병은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허리 디스크랑 목 디스크의 차이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 척수라는 거는 뇌에서부터 시작돼서 목과 우리 등까지를 타고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 허리 쪽에 가서 끝나면서 말초신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척수신경은 뇌와 같은 중추신경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중추신경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손상을 입게 되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따라서 허리 디스크랑 다르게 목 디스크에 의해서 우리 그 척수신경이 손상을 입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수술이나 그런 치료를 했더라도 장애가 많이 남게 되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척수병증이라는 것은 척수신경이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에 의해서 손상을 입게 된 병인데요. 이렇게 생기게 되면 주로 증상이 자주 환자분들이 손에 힘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떨치거나 우리 단추 잠그는 것 등이 손이 둔해져서 잘 안 되거나 걸음걸이가 뒤뚱뒤뚱 거리거나 균형을 잘 못 잡는 등 약간은 우리 머리 쪽에 중풍이라는 증상과 좀 혼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데 머리 쪽에 문제가 없다면은 반드시 목 쪽도 MRI 같은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디스크뿐만 아니라 그 밖에 협착증 그리고 척수증, 이 목에 관련된 질환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 디스크와 꼭 감별해야 할 질환이 있다면 어떤 것들 있을까요? 목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은 다 디스크라는 병을 감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 쪽에가 종양이 생기거나 아니면 감염이 생기거나 또 다른 척수 공동증 같은 것들도 디스크랑 비슷하게 신경을 압박해서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거의 목 디스크랑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MRI를 찍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감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감별 질환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유의해야 할 질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외래에서 환자를 보게 되면 앞에서 말한 질환들은 목 MRI를 찍는 경우에 대부분 감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개 이 중에서도 가장 겹치고 감별을 해야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질환은 말초 신경 쪽에 문제가 생긴 병들도 상당히 목 디스크랑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수근관 증후군 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질환인데요. 이 질환의 경우에는 손으로 가는 신경에 이게 손목 쪽에서 신경이 눌리면서 손 저림 증상을 일으키는 건데요. 그 증상이 꼭 우리 목 디스크가 있을 때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외래에 오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수근관 증후군인 줄 알고 수술을 했는데 그러고 또 좋아지지가 않으니까 목도 또 찍어봤더니 목 디스크가 있었거나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견갑관절, 그러니까 어깨 쪽 문제인 경우에도 이게 어깨가 예를 들어서 잘 안 들어진다거나 아픈 경우 이제 어깨 쪽 문제인 줄 알고 꾸준히 치료를 했는데 별로 좋아지지가 않아서 봤더니 목 디스크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게 이제 어깨 쪽은 회전근개 질환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반드시 목 디스크랑 감별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중요하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졌다면 그 환자 상황에 맞는 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목 디스크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목 디스크 치료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보존적인 치료라 해서 수술이나 칼을 대기 전까지 치료를 말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랑 마찬가지로 목 디스크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우리 수술 없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70~80% 정도 디스크 환자에서는 급성기, 그러니까 막 터졌을 때 통증이 상당히 심하지만은 그 고비만 넘기게 되면 이제 본인이 견딜 정도로 통증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 급성기를 넘기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운동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그 통증이 있는 쪽으로 근육 자극술이라 그래서 우리 꼭 그 한방에서 말한 침 치료 같은 그런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치료를 해도 이제 좋아지지가 않을 때는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 그래서 우리 그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것을 목에다가 주입을 해서 이제 목 쪽 디스크가 있는 부위에 염증을 없애주게 되는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칼을 대기 전까지 치료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보존적인 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적인 치료는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수액 성형술이라는 말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주변에서. 그 방법은 어떤 치료 방법이고 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수액 성형술이라는 거는 이제 그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칼을 대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고 또 문제가 된 디스크만 태우는 수술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요. 이제 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 엑스레이를 보면서 관을 디스크에 집어넣고 그 관을 통해서 이제 우리 플라즈마를 접근을 시켜서 터진 디스크를 녹이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물론 이런 수액 성형술이 아주 효과가 좋은 경우도 있는데 또 환자분이나 또는 터진 디스크의 모양에 따라서는 또 부위에 따라서는 이런 시술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디스크에서 이 수액 성형술로 다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적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목 디스크를 수술하는 경우는 앞에서 말했듯이 보존적인 치료를 해서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나 심하게 신경이 눌리고 있을 때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제 수술적 치료에도 아까 보존적 치료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최근에는 아주 많은 방법들이 연구가 되고 또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교과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수술적 치료에는 전방 디스크 제거술 및 골 유압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 디스크는 허리하고 다르게요. 아까 말했듯이 척수신경이 막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 수술들은 앞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디스크를 제거하고 나서 이제 골 유압술을 하게 되는데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골이 유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2~3개월간은 이제 우리 목 보조기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상으로 복귀가 상당히 느려지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치환술이라는 거는 앞에서는 뼈하고 뼈 사이를 붙여버렸는데 그 뼈하고 뼈 사이에 인공 디스크를 넣어서 관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뼈를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사회 복귀가 빠르죠. 왜냐하면 목 보조기를 붙을 동안 찰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장 빠른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허리 수술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수술적인 데서도 가장 핫한 이슈가 최대한 칼을 덜 대고 최대한 그 우리 몸의 구조를 안 망가뜨리고 어떻게 수술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가장 큰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딱 그 부분만 구멍을 내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디스크를 다 제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목 보조기를 오래 찰 필요도 없고 상당히 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능하게 하는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단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는 또 어떤 목에 관련된 수술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제 말한 것들은 다 우리가 이제 디스크에 관한 수술이었고요. 그 밖에도 이제 디스크하고 다르게 협착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런 병을 이제 같이 동반된 경우에 또 여러 군데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후궁성형술이라고 해서 뒤쪽, 목 뒤로 들어가서 뒤쪽을 공간을 넓혀주는 수술도 있고요. 또 디스크 수술 중에서 이제 우리 내시경 수술과 같이 현미경으로 작게 터널만 내서 디스크를 꺼집어내는 그런 전방 터널링 수술 등도 현재는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경우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치료 방법 중에 수술적 방법이 고려돼야 할 상황이 안 오면 좋겠어요. 그 전에 또 예방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목 건강을 위해서 평상시에 할 수 있는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운동법, 스트레칭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현명한 건 이제 전쟁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물론 목 디스크가 생겼을 때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그 전에 이제 목 디스크가 안 생기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인데요. 생활 습관은 항상 목과 허리를 바로 세우고, 그다음에 몸과 어깨를 펴고, 그다음에 턱을 당겨놓고 배를 당겨놓고 엉덩이를 앞으로 당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요. 실제로 이렇게 생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항상 의식적으로 이거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나아가서 이제 그런 자세를 잘 잡는 데다가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목 운동 같은 걸 동반하면은 훨씬 더 좋은 목, 건강한 목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새 텔레비전을 볼 때 소파에 비스듬히 눕거나 네. 턱을 개고 컴퓨터를 한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숙이고 보는 자세는 꼭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 목 디스크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당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사회가 현대화되어 갈수록 우리 목 아픈 사람들도 늘어나고 목 디스크 유병률도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목 디스크 치료는 제가 생각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목 디스크가 있다는 걸 아는 것보다는 그런 목 디스크 질환이 얼마나 심하고 어디가 있고 본인이 다른 어떤 동반한 질환들이 있는지를 확실히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진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침한다고 다 감기가 아닌 것처럼 목이 아프다고 해서 전부 목 디스크인 것도 아니고요. 또 목 디스크가 있다고 어떤 한 치료만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시술이나 약이 됐건 아니면 어떤 물리치료가 됐건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병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증상이 있고 이제 통증이 있을 시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그래서 자기 병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그걸 통해서 정확하게 치료하는 게 목 디스크 질환으로 고생하지 않는 가장 현명한 치료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광주 세우리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김태환 원장님과 함께 알기 쉬운 목 디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목 디스크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해 발병을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한 질환입니다. 평소에 목 통증을 자주 느낀다면 자신이 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목 스트레칭을 통해 뭉친 근육을 풀어주며 안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또한 모니터나 스마트폰 등은 눈높이에 맞춰 사용해 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생활 습관도 길러보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최영욱이었습니다.